어떤 나라냐면 이제 미정계수의 결정이에요. 미정계수의 결정. 뭔 얘기야? 이 말 나오면 뭐야? A, B 있다는 거죠. X제곱 어쩌고 식이 있는데 A, B가 섞여 있다. 이게 이제 미정계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자, 예를 한번 들어야지. 니네가 예를 안 들면 또 모르니까. 그럼 얘 한번 들어볼게요. 얘 1번.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가. 자,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6은 마이너스 1이야. 자,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래. 그래? 뭐 어떻게 구하지? 이런 거를 이제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두 함수 fx가 있고, 자, 위에 지금 위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6 시간화가 있죠. 제가 fx라고 보고 밑에 x 마이너스 있죠. 얘를 gx라고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근데 지금 gx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어떻게 됐죠? 0꼴이 됐어요. 맞죠? 이해되죠? 이제 그런 형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함수 fx하고요, gx에 대해서 첫 번째 1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지금 gx분의 승 fx가 어떤 값에 가고 있죠? 그죠? 수량값으로 가고 있어요. 알파는 실수예요. 1대.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보니까 gx가 뭐가 됐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어떤 형태야? 0인 꼴의 형태야. 맞아요? 이거면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x는 어떤 형태여야 되냐 물어보는 거죠. 맞아요. 왜냐면요, 봐봐요. 선생님이 0분의 c꼴은 뭐가 된다 했죠? 무한대. 0분의 무한대 꼴은요? 당연히 무한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어머나, 다 얘는 무한대로 가는구나. 맞죠? 그러니까 수렴값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당연히 얘는 무슨 꼴이 돼야 돼요? 0분의 0꼴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돼요? 이해돼요? 증명 한번 해볼까요? 자, 증명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야. 이걸 구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식을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면 되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곱하기 gx 하면 되잖아요. 둘 다 수량값을 가지니까 리미트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눠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리미트 x는 a로 갈 때 gx분의 fx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선생님 수렴을 하면 리미트 나눠줄 수 있다고 한 게 3단원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극한의 성질.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얘가 알파 곱하기 0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0이잖아요. 그래서 fx는 0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직관적으로 0분의 0꼴이 돼야 수렴한다는 걸 앞단원을 통해서 알지만 증명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fx는 봐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6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f2가 0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이거를 옳고 그름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나와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는 0이다. 그럼 맞는 말인데요.
FE가 0이다 그러면 틀리는 말이야. 선생님이 극한값하고 함수값은 다른 용어라고 했잖아. 왜? 기니디가 나오잖아요. 기니디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는 0이라고. 그러면 애들이 어차피 우리가 여기다 2를 대입해서 0이 나오는 값으로 A를 구하잖아. 그러니까 맞다고 해요. FE는 0 이걸 맞다고 해요. 기니디 고르는 데서. 그때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거라고 생각해야 돼. 이해됐죠?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가 0인 거지 fe가 0인 게 아니다 라고 꼭 기억해야 돼요. 번외로.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극한값을 구하려다 보니까 집어넣었을 때 0 나오는 게 똑같아서 그런 거잖아요. 다항함수여가지고. 그래서 4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은 0이어가지고 a는 얼마야? 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직접 한번 넣어가지고 검산을 한번 해봅시다. 처음 배우는 거니까. x-2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x-2가 있고 x-3이 있고 약분되겠죠. 이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로 수렴값이 나오죠. 극한값이.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실은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실은 우리가 시험 볼 때는 그럴 시간이 없지. 그죠? 네. 그래서 선생님 얘기하지만 극한이 선생님 수투가 어렵다고 했잖아. 값은 똑같이 나오거든? 근데 제가 함수값과 극한값이 전혀 다른 성질을 가졌다는 거 정도를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수렴이 돼야만 뭐 할 수 있어? 리미트를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수렴이 되는 형태로 모든 식을 변형하는 게 목표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수능이나 내신에서도 물어볼 때 너희한테 극한으로 속력이나 이런 걸 구하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너희한테 요구하는 건 뭐야? 니네가 수렴값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식을 변형하는가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식 변형하는 문제 되게 많잖아. 이해되죠? 그렇게 핵심을 알고 가야 돼. 내가 지금 배우는 단원이 극한이라는 단원인데 이 극한이라는 단원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이거야. 근데 선생님이 핵심을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야. 알겠죠? 아, 수렴이 안 된다?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식 변형해주면 된다. 알겠지? 여기까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역도되느냐 이거죠. 두 번째. 역도되느냐? 2번.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알파야. 알파야. 근데 알파는 0이 아닌 실수일 때야. 0이 아닌 실수일 때. 자, 그럼 해볼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거꾸로 0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죠. 맞아요? 자, fx가 0이야. 그러면은 0분의 0꼴이면 뭐예요? 수렴값을 가질 수 있죠? 근데 무한대분의 0이면 어떻게 돼요? 수렴값을 가져요. 근데 선생님 지금 0이 아닌 실수라고 얘기한 건 얘 때문이죠. 이런 애들 때문에. 그죠? c분의 0은요? c분의 0은? 0이잖아요. 네. 얘네들 때문에 0이 아닌 실수여야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자, x가 a로 갈 때 우리 gx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gx는 어떻게 구해야 돼? 똑같은 형태가 되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만 남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gx분의 fx분의 fx 형태가 되면 약분되고 gx가 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얘랑 같은 꼴 되죠. 그럼 우리 리미트 어떻게 해줄 수 있죠? 요렇게 나눠줄 수 있죠?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나누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자, 어떻게 돼요? 알파분의 0이니까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따라서 리미트 x에서 a로 갈 때 gx는 늘 0으로 가까이 가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다고요.
증명도 한 겁니다. 대충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0이 아닌 실수가 되려면 아, 머리통이 0이면 아래도 분모도 0이 돼야 0이 아닌 실수로 가까이 가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알지만 아, 증명도 할 수 있다고요. 이해됐죠? 교과 개념은요, 1번만입니다. 2번은 수능에서 냅니다. 왜? 얘를 변형 응용해서 얘를 만든 거예요. 얘는 밑에 걸 0으로 줬으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이게 원래 교과서적인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한 거라고. 근데 한 단계 확장해서 이렇게 확장될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러면 아, 위에가 이번에 0일 때는 어떠냐 이거야. 얘 다 된단 말이야, 모든 수가. 왜? 알파가 0이 되는 순간 모든 게 다 돼. 발산도 되는 다 되니까. 무한대보다 발산. 그래서 얘가 0이 아닌 실수일 때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를 한 거야. 아, 그럼 0이 들어가 버리면 얘 누구든지 될 수 있어서 안 된다. 발산 수랑 둘 다 되니까. 다 되니까. 이해됐죠? 아. C분의 0도 0 되니까 얘가 0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아. 그런 조건을 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라고요. 0이 아닌 실수. 어렵지만 이게 되게 크나큰 개념이 될 거예요. 만약에 기니디 참고진 나오면 너희는 얘가 주어진 순간 그냥 알파라고 나오면 잘못됐다는 걸 얘는 알 거예요. 0이 될 수도 있다고 나오면 잘못됐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그렇죠. 제발 기억 좀 해주세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시간 끌면서 설명해 본 적은 처음이긴 해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두 다항함수, 다항함수 fx하고 gx가 있어. 자, 돼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는 알파야. 그죠? 근데 알파는 0이 아니야. 왜냐면 얘가 조건이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에 다항함수라고 조건이 써있기 때문에 fx도 뭐야? fx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가 될 거고 gx도 실은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가 될 거거든. 그쵸? 그러면은 선생님 얘기했죠? 알파가 수렴값을 알파로 갖는다는 거예요. 이렇다면. 왜냐하면 선생님 만약에 얘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알파가 아니고 얘가 0이야. 그럼 fx하고 gx 중에 차수가 누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죠. 그래서 0이 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얘가 크면 무한대가 된다 그랬잖아. 얘는 0이 되고. 기억나요? 왜냐면 우리가 무한대를 다항함수는 무한대 집어넣으면 전부 다 발산하는 함수가 되잖아요. 네. 그쵸? 그런데 선생님이 만약에 gx가 차수가 커 그럼 어떻게 돼?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리고 fx가 크면 발산이 되잖아요. 위에가 더 크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알파가 0이 아니고 다른 어떤 숫자로 얘가 수렴을 했어. 그러면 아가들 얘는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fx랑 gx랑 차수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0이 아니란 말이 붙어 있는 거죠. 우리 배운 거예요. 저번 시간에 거기에 뭐가 있는가? 미지수가 있을 때 어떻게 찾느냐? 미정계수가 있을 때 그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죠? 선생님 다시 얘기합니다. 알파 값이 0이 된다면 fx가 gx보다 차수가 낮은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0이 아닌 어떤 값에 알파로 가까이 간다면 이 얘기는 fx랑 gx가 어떤 관계라는 거야? 차수가 같다는 겁니다. 오!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아, 둘이 차수가 같다는 얘기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면서 맞아요? 이 알파는 어떻게 얻어진 거예요? gx의 최고차항의 개수 맞죠? 분의 fx의 그렇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네, 알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다시 얘기하지만 이 녀석은요 차수가 같습니다. fx의 차수하고요
gx의 차수가 같은 함수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2번, 1, 2번의 내용과 3번의 내용이 섞여서 fx 찾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두 가지를 그래서 같이 알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제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아주 기본적인 거 3x-1분의 ax 플러스 5는 2예요. 2예요. 자, 이러면 지금 gx가 무한대잖아요. 그럼 fx도 뭐가 돼야 돼요? 무한대. 무한대여야 돼요.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어요? 영이 아니니까. 수렴할 수 있어요. 수렴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수렴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차수가 같고, 그죠? 3분의 a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2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a는 얼마가 되죠? 6이 되는구나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죠? 이렇게 보면 실은 얘는 쉽습니다. 니네는 하나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무한대예요. 자, 이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가 알파야. 어떤 수렴값을 가져. 그러면서 알파는 실수야. 자, 요거면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x, gx는 얼마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자, 우리 이 형태도 했었죠. 직관적으로 알고 있죠. 얘가 무한대면 얘는 뭐가 돼야 돼? 곱하기 어떤 꼴이 돼야 돼? 0꼴이 돼야지 수렴한다는 걸 전 시간에 극한값 계산해서 배웠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결론 낼 수 있지. 얘가 뭐가 된다는 거. 0이 되는.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어떻게 돼요? 직관적으로 알아봅시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어떻게 돼요? 무한대 됩니다. 맞아요? 자, 무한대 곱하기 19는 어떻게 돼요? 무한대 됩니다.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0밖에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되죠? 네. 그래서 요렇게 나오면 외운다기보다 맞다. 무한대 곱하기 0밖에는 없구나. 왜냐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발산할 거고 무한대 곱하기 c도 발산할 거니까. 그죠? 무한대 곱하기 c도 발산하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얘 0밖에 될 수 없구나 라고 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써놓을게요. 무한대 곱하기 0꼴. 그죠? 요것만 수렴값을 가지니까요. 얘 한번 들어볼게요. 얘 3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무한대예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ax-3 곱하기 fx는 5야. 자, 어떤 수렴값을 가져요? 이때 a 값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얘는 무한대 꼴이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요? 0꼴이 돼야 돼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ax-3이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3이 0이 되니까 a는 얼마죠? 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안 어렵죠? 실은 이제 우리 다 외웠으니까. 이게 개념 자체를 꿰뚫어 볼 때는 되게 어렵지만 외워서 미정계수를 해결할 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4번은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0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분의 gx는 1이야. 이때 g0은 0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골라봐. 이렇게 헷갈린다는 겁니다. 거짓이다. 맞아. 왜죠? 거짓이다. 왜죠?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죠? 얘가 0이 아니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가 0인 겁니다. 얘가 참인 거고 이해되죠?
얘가 참인 거고 얘가 거짓이라고 아까 설명한 걸 다시 선생님 문제로 낸 겁니다. 와 근데 진짜 헷갈린다. 진짜 헷갈리죠? 근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참거짓 문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만 나와도 벌써 힘들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몰랐어. 그렇죠? 이렇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니들을 고르거나 옳지 않은 거 고르는데 다 맞는 것처럼 눈에 보여요. 다시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하는 경우가 덜어 있지만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핵심을 기억하시라고. 선생님이 첫 시간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극한값하고 함수값은 다르다는 거. 이렇게 보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샌드위치 정리해야 되거든요. 해볼게요. 자, 선생님하고 이제 뭐 얘기한 거냐면 미정계수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아, 뭔가 수렴한다 그러면 0분의 0꼴이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0 곱하기 무한대꼴이구나까지 우리가 안 거야. 이해됐죠?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두 함수 fx랑 gx가 있어. 자, 이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면 리미트 x는 a로 갈 때, 물론 x는 마이너스 a로 갈 때, x는 무한대로 갈 때, 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전부 다 성립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하는 내용은. 자, fx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그죠? 요게 알파랑 베타로 수렴한다면, 그죠? 자, 이거 1대. 단, 알파하고 베타는 실수여야 되죠? 자, 1대. 자, A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첫 번째, 1번. fx가 gx보다 작아. 함수가. 예를 들어 이런 거 fx는 x야. gx는 x 플러스 1이야. 함수값을 뭘 때려 넣어도 얘가 큼을 알 수 있어. 이럴 때.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지금 선생님 알파라고 했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값이 어떻다? gx가 크다? 어우, 얘가 클 수도 있고요. 얘가 x분의 1이야. 그러니까 x분의 1 플러스 1이야. 얘는 x분의 2 플러스 1이야. 누가 커? 얘가 커. 그죠? 그런데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더하기 1하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2 플러스 1하고 값이 어떻게 돼? 무한대분의 1은 0에 가까워지죠? 그러면 같이 둘 다 1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떨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같을 수도 있어.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x하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1이 있으면 얘가 큽니다. 근데 이렇게 같은 경우도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반드시 뭐가 생긴다? 같다의 경우가 생긴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크거나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경우는요? 똑같겠죠? 선생님이 요 경우에서 요거 같지, 요것도 무조건 성립하는 겁니다. 얘 성립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얘도 성립해요? 또 성립해요. 이해됐죠? 근데 너희가 이거 헷갈릴까봐. 얘 갖다 없잖아. 없는데 갖다가 생긴다니까 뿅 하고. 그걸 잊지 말라고 일부러 요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갖다가 뿅 생긴다고요? 네, 갖다가 뽕 생깁니다. 리미트가 생기는 순간. 갖다가 있을 수 있다고요. 아 저렇게 네. 적어가지고 리미트가 있으면 네, 같을 수도 있잖아요. 봤잖아요, 방금. 함수가 x분의 2 플러스 1이 분명히 더 크잖아요. 숫자 넣으면 더 커요, 함수값은. 네. 근데 극한값은 어때요? 같아요. 같을 수 있잖아요. 아, 다시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극한은요, 함수값이 아닙니다. 오케이. 극한은 a가 1로 가까이 가면 a는 1인 거야?
아니요. 1 아닌 주변값인 거야. 네. 1 아닌 주변값. 그래서 같을 수 있다고요. 두 번째는 이걸 일명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러. 이렇게 사이에 딱 껴. 얘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이제 함수가 있으니까 hx에 대해서 fx보다 hx가 커. 그리고 gx가 큰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있을 때 어떻게 될까? 선생님 뿅뿅뿅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같다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다시 쓰면 알파는 요렇게 베타 요렇게 될 거고 얘는 알파랑 베타 사이 얘가 끼는 겁니다. 요렇게. 그쵸? 요렇게 베타가 끼는 거예요. 자, 이걸 왜 하냐면요. 만약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야. 주로 활용하는 건 뭐냐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얼마야? 알파야. 그렇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는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볼 때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둘 다 알파예요? 네. 아까 위에서 보여줬잖아요. 같을 수도 있다고. 같을 수도 있다고. 자, 그럴 때 요거 활용하는 겁니다. 이럴 때 hx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hx 뭐가 되겠어요? 알파가 되겠죠. 알파랑 알파 사이에 껴있으니까. 자, x제곱.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플러스 2x 플러스 1이요. 자, fx가 가운데 껴있어요. 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가 이렇게 껴있어요. 자, 아가들 누가 큽니까? 함수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가 더 큽니다. 함수에 뭘 때려 넣어도 클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근데 문제가 나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2분의 fx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때 우리는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어떻게? 그대로 형태를 똑같이 만듭니다. fx 나누기 x제곱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선생님처럼 똑같은 형태로 만듭니다.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요. 자, x제곱 플러스 2 만들었죠? 자, 선생님 그 다음 뭐예요? 리미트 붙입니다. 다 x는 무한대로 보내요. 리미트 x는 무한대로 보내요. 리미트 x는 무한대로 보냅니다. 맞다. 선생님 리미트 생기면 샌드위치 정리여가지고 갖다가 딱 생기죠? 이렇게 끼고 자, 그러면 얘는 얼마죠? 1. 얘도 1이죠? 따라서 가운데 무조건 1이 됩니다. 값은 1이 되겠죠. 이럴 때 사용하려고 배우는 겁니다. 한번 필기해볼까요? 또 해봐, 여기. 자.